구사구 건강 클리닉 시간입니다. 3대 실명 질환으로 꼽히는 황반 변성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이 녹내장이나 백내장에 비해서 좀 생소하게 여길 수도 있지만 60대 이상 노인 실명 질환 1위에 해당하는 아주 무서운 질환이라고 하죠. 자, 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샵 0949번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유료 문자로 질문 남겨주시고요.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눈시원안과의 이현석 원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노인성 실명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황반 변성, 이 어떤 질환인가요, 원장님? 네, 먼저 이제 좀 이름이 어려우니까 네. 이 황반이라는 그 부위가 어딘가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네네. 그 우리 그 사람의 눈 안쪽, 그 안구의 그 뒤쪽이 그 카메라로 치면은 그 필름 같은 신경조직이거든요. 네네. 여기에 뭔가 잘 맺혀야 우리가 선명한 물체를 볼 수 있는데 네. 이 황반이라는 것은 그 부위에서도 가장 중요한 눈 신경의 거의 한 70-80% 이상의 기능을 담당하는 신경들이 모여 있는 그 중심부를 저희가 황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시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되는데 네. 하필이면 이 부위에 여러 가지 변성들이 나타나게 됨으로써 급격하게 이제 시력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을 황반 변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증상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황반 변성의 질환이 있으면? 그래서 그 황반의 어느 정도 부위를 그 변성이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네. 증상이 다양해요. 뭐 간단하게 까만 흑점 같은 것이 이렇게 눈의 중심부 어딘가를 가리는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우연찮게 주로 이제 바둑 두시다가 많이 알게 되는데 네네. 바둑이 손이 삐뚤삐뚤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딱 격자가 있는데 네, 그게 여기 직선이 삐뚤삐뚤하고. 아니고. 그래서 뭐 같이 두시는 분이 어디다 두시나 뭐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또 색깔이 네. 양쪽 눈 색깔이 다른 거예요. 눈동자 색깔이. 눈동자가 아니고 네. 사물을 바라봤는데 본인이 정상적인 바라봤을 정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색깔하고 때. 네. 변성이 온 쪽 눈의 색깔이 다른 거예요. 뭐 이런 거는 이제 주부님들 요리하다가도 네. 두부 색깔이 하얗지가 않지 상했나 뭐 이런 거.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시력 자체가 네. 확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네, 이러한 다양한 증상들을 가지게 돼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어떤 원인으로 황반 변성이 생기는 겁니까? 이 황반 변성은 그 황반이라고 하는 부위가 아주 많은 그 미세혈관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그 미세혈관 체계의 그 순환에 조금 장애를 받게 되면 네. 그래서 대개 보면은 나이가 좀 많이 들면서 네. 이러한 그 미세혈관 계통의 순환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한테 많이 생기는데 네. 요즘은 또 그 식습관 자체가 조금 고지방식 그렇죠. 또는 그 육류 위주의 식습관을 들이게 되면 이런 혈액순환 장애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 네. 이런 경우도 있지만 또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성인성 질환하고도 네, 밀접하게 네. 관련이 있고 네. 그렇지만 항상 이러한 것만 있는 건 아니고 네. 어떤 경우로는 본인이 아무리 생활을 잘해도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경우도 있고요. 유전력도 네. 있군요. 그리고 나이에 관계없이 네. 강한 자외선에 이제 오랫동안 노출되시는 분들 네. 이러한 분들도 황반 쪽에 이제 변성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노인성 안질환이라기보다는 전 세대를 위협하는 그런 눈 질환으로 볼 수가 있겠나요? 그렇죠. 네. 사실은 전체 비율에서 그 노인성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거의 한 80% 정도라고 차지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전으로 해서 오는 것은 그렇죠. 이것은 이제 언제 어느 시기에 발병될지 네. 모르는 거기 때문에 꼭 노인 세대만 생기지 않는다. 그렇게 네. 볼 수도 있겠고 또 자외선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와 관계없이 그렇죠. 특히 그 요즘은 우리나라도 그 자외선에서 안전지대가 아니거든요. 네, 과거에는 뭐 이렇게 중동 지역이나 열대 지방에서 근무하시고 오는 분들이 다녀오시면은 강한 자외선에 네. 노출됐을 때 뭐 백내장이나 황반 변성 앓고 오는 분들이 있는데 네. 요즘에는 그러한 병력도 없는데 이러한 그 자외선으로 인한 그 황반 변성 같은 게 이제 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꼭 노인 세대라기보다는 전 세대에 걸쳐서 이제 생길 수 있는 질환이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낫겠죠. 그렇습니다. 자, 앞서 그 황반 변성이 유전적으로도 타고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장님께서 네. 그러면 가족력이 있다면은 뭐 굳이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안과를 찾아서 좀 검진을 받아봐야 되겠네요. 중요한 지적이세요. 네. 이게 첫째는 자기 부모님이 유전적으로 황반 변성이었다는 거를 요즘 알기도 좀 쉽지가 않은데 네. 요즘은 황반 변성으로 이제 병원을 방문하시게 되면은 네. 꼭 안과 선생님들이 이게 유전 질환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꼭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건 유전 질환 같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네. 그 밑에 자제분들은
미리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러한 그 황반 변성이 유전적으로 내려갈 때에 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는 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유전적으로 오는 경우는 이게 드물게 네. 중심부에서부터 변성이 오는 게 아니고 네. 그 바깥쪽에서부터 서서히 변성이 진행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아요. 그게 더 위험합니까? 더 위험하죠. 왜냐하면은 본인은 시력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가운데가 조금 이제 변성 측환이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때 검사를 해보면 이미 중심부지만 주변부 신경까지 다 상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부모님들 중에서 이러한 유전적 한방 변성이 있다고 진단 받게 되면은 네. 그 자제분들은 꼭 미리 한번 해보고 증상이 없더라도 6개월에 한 번씩 네. 진행되는 그 여부를 네. 주변부까지 샅샅이 잘 살피시는 게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네, 아유, 무서운 질환입니다. 자, 오늘의 퀴즈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원장님께서 출제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OX 문제인데요, 원장님. 네, 힌트가 좀 나갔어요. 네, 많이 네. 나왔습니다. 황반변성은 젊은 층에서는 발병하지 않는 노인성 안질환이다. 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통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094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황반 변성이 의심돼서 병원을 찾게 되면 주로 어떤 진료를 받게 되나요? 네, 1차적으로는 그 간단하게 우리 안과에서 네. 그 눈 뒤에 황반 부위를 쭉 이제 정밀한 그 현미경과 광학 렌즈를 통해서 살펴보게 돼요. 네. 그래서 일단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어느 정도 황반 변성 유무를 알 수 있지만 네. 아주 미세한 경우는 그냥 보는 걸로는 저희가 판단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조영술을 하기도 해요. 네. 조영술은 이제 혈관에다 조영제를 놓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황반 변성이 혈액순환 장애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조영제를 놓고서 눈 뒤에 그 황반 쪽에 혈류 흐름을 사진을 찍게 되면은 네. 거기서부터 뭐 거의 이 병본 부위를 정확히 찾을 수가 있고 네. 최근에는 그 눈 뒤에 그 신경 부위만 따로 찍을 수 있는 그 CT가 네.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보다 더 정밀한 병본 부위를 찾게 돼요. 그래서 네. 정말 황반 변성의 경우에는 정말 초기 단계에서부터 네. 이제는 저희가 진단이 가능하다. 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아니 그 황반 변성으로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원장님? 최근에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네. 지금 그 건강보험 이제 심사평가원 네. 여기는 당연히 이제 모든 질병이 다 들어오니까 네. 여기 이제 자료가 제일 정확한데 2012년도에 발병 환자 수가 네. 9만 6천 명 정도였거든요. 네. 그런데 2016년도 4년 만에 14만까지 많이 늘었잖아요. 벌써 네, 5만 명이 그러네요. 넘게 날았는데 네. 이것은 전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봐요. 첫째는 그 우리나라의 그 노령 인구층이 좀 증가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노령 인구와 더불어서 황반 변성의 유병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네네. 그리고 또 하나 네. 이 당뇨 같은 성인성 질환들이 요즘 성인성 되게 질환.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꼭 노인층의 뭐 증가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네네. 조금 중장년층 심지어는 젊은 층에서도 약간 이런 황반 변성의 그 유병률이 좀 올라가는 게 네. 아닌가라는 그런 좀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그러니까 성인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안과 검진을 정말 잘 받아야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겠죠. 예. 환자 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 황반 변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다는 게 이제 큰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황반 변성이 나타난다고 해서 알아채는 게 늦어서 조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면 굉장히 위험해지잖아요, 원장님. 이게 황반 변성은 젊은 분들이 생기는 경우에는 거의 진단을 늦게 하는 경우가 잘 없더라고요. 그렇군요. 다 본인이 느끼거든요. 뭔가 네네. 이상한 것을. 네. 근데 이제 조금 노령층에 가게 되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황반 변성도 오지만 이 백내장이랑 겹쳐요. 그렇죠. 그 백내장은 뭐 우리가 여러 번 다뤘지만은 수정체 혼탁으로 인해서 시력을 가리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르신들께서 전체적으로 백내장 때문에 눈이 조금 어둡고 침침하시다 보니까 네. 이 황반 변성 때문에 생기는 시력의 변화를 네. 느끼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백내장이 오셔서 이제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네. 검사 과정에서 황반 변성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백내장 수술하고 나도 네. 시력의 어떤 장애가 회복이.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백내장은 저희가 와도 수술하게 되면은 시력을 다 찾으실 수가 네, 있는데 네. 황반 변성은 이미 진행된 것은 시력이 돌아오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참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게 중요한데 백내장이랑 겹치는 노령 인구에서는 이게 증상만 알고서 본인이 이렇게 이상 있다고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노년층에서는 좀 6개월에 한 번씩 네, 네. 꾸준하게 예, 이렇게 검사를 하시는 게 오히려 그렇습니다. 황반 변성을 발견할 수 있는 놓치지 않을 수 네. 있는 그런 확률이 올라간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황반 변성의 치료 방법. 다양하게 있어요. 네. 이게 그 초기에는 네. 저희가 그 항체 주사라는 것이 있는데 네. 대개 이제 이러한 그 황반 변성이 오게 되면은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면서 신경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아. 이게 저희가 신경에 물 찬다라고 이제 같은 네, 얘기를 네. 하는데 이 물이 찬 것을 좀 빼줘야 되거든요. 네. 이런 걸 빼주기 위해서 저희가 그 항체 주사라는 이것은 이제 독특한 것이 이제 엉덩이나 팔 주사가 아니고 네. 안구에다가 직접 이렇게 놓아주는 주사예요. 아, 눈에다가 눈에다가 바로. 네. 그런 걸 하기도 하고. 그 이제 미세혈관이 좀 순환에 안 좋은 곳, 이제 네. 거기가 자꾸 말썽을 일으켜서 그 이런 그 물이 빠지게 되니까 네네. 그런 곳에다가 저희가 이제 레이저 같은 그늘로 이렇게 태워주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간혹 그 물이 너무 찼다든지 네. 또는 그것 때문에 이제 신경이 좀 이렇게 들뜬다든지 네. 하는 이런 중증의 경우에는 그 수술적 방법까지 같이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혹시 합병증은 있습니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물찬다. 물찬다. 황반 변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습식과 건식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네. 마른 황반 변성, 젖은 황반 변성. 네, 그러니까 네. 마른 황반 변성이라고 하는 것은 변성 때문에 이미 흉터가 신경이 져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제 뭐 시력도 회복이 걷기 치료하기가 어렵지만 다행히 이게 더 그렇게 크게 진행할 이유도 없는 아,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습식이에요. 네. 습식은 이제부터 황반 변성이 시작되니까 혈액 순환에 장애가 생긴 것 때문에 신경이 이제 물이 차면서 이렇게 퉁퉁 붓기 시작하는 네, 네. 이러한 경우인데 이때 조기에 저희가 잘 치료하면 상당히 이제 시력을 그때는 돌릴 수가 있고 네, 네. 이것을 방치했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이 전체가 이렇게 다 들뜨는 네. 그 망막 박리까지 갈 수 있는 그 중증으로 네. 수술까지 갈 수 있는 이런 합병증이 있기 때문에 네, 네. 특히 이런 습식 황반 변성이 있을 때는 그 정말 치료를 잘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황반 변성 예방법도 있겠습니까, 원장님? 네, 그러니까 그 조금 연배가 되시는 분들이 네. 일단은 정기 검진 잘 받으시고 네. 아까 원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고지방식, 네. 그다음에 흡연 이러한 흡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제 조금 관리를 하시고 음.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그 신경세포에 좋은 녹색 채소들 많이 네. 드시고 그리고 나이와 관련 없이 자외선이 강한 날 선글라스 꼭 착용하시고.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OX 문제 원장님 한번 출제해 주시고 정답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문제 황반 변성은 젊은 층에서 발병하지 않는 노인성 안 질환이다. 네, 정답은요? 예, 틀렸죠. 젊은 층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외선 관리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황반 변성에 대해서 눈시원한과 이현석 원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